Let's get ready to... Are you ready? Rumble! 지난주 스카콜이 예고했던 빅 서프라이즈가 케빈 내시로 밝혀진 가운데 비숍의 침략 스토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프로모를 마친 스캇과 내시가 관중들을 향해 자신들의 포즈를 선보이자 현장 팬들은 그들의 모습에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다. 각본상 멘붕에 빠진 기색이 역력했던 비숍은 교묘하게도 중계를 끊으라는 컷 모션을 카메라 앞에서 취해 이 모두가 돌발적인 상황이라는 착각을 일으키도록 시청자들을 자극했다. WCW 측은 스캇과 내시 그리고 비숍이 선보인 프로모 외에도 시청자들이 이 상황을 실제라고 믿도록 또 하나의 추가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통상적으로 나이트로의 엔딩은 편성 종료 6초 전부터 진행하여 크레딧 영상을 포함한 엔딩 장면이 노출되는 것으로서 최종 마무리된다. 그러나 이날의 편성은 기존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게 진행되었다. 방송이 최종적으로 종료되어야 할 시점인 오후 9시 59분 58초가 지났음에도 프로그램은 끝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온에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방송은 이어졌고 오후 10시 21초가 되어 내시가 비숍을 밀쳐낸 후 카메라를 등지고 서서 아나운서 부스에서 벗어났다. 이어서 10시 30초 무렵 엔딩 음악과 함께 중계를 끊으라는 비숍의 컷사인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다. 그리고 10시 47초에 이르러서야 모든 방송이 종료되어 그날의 에피소드를 끝맺었다. 이는 실제 방송 편성 시간보다 50초가량 오버된 것으로 시청자들이 방송사고라는 의심을 품도록 했다. 그날 현장에서 DDP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회상에 따르면 케빈 내시가 나이트로에 등장한 순간 수많은 사람이 이것을 실제 상황으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DDP의 회상과 같이 상당수의 사람이 WCW 및 WWF가 서로 연계하여 합동으로 관련 스토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믿기 시작했다. WCW가 나이트로에 케빈 내시를 등장시켜 재차 두 단체 간의 대결 구도로 상황을 몰고 가자 해당 스토리라인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 바 있는 WWF의 수석 변호사 맥데빗이 더 이상 이를 방관하지 않고 소송의 칼을 꺼내 들었다. 그는 다시 한번 TBS 측에 관련 서신을 보내어 WWF의 의사를 전달한다. 6월 12일 수요일 맥데빗은 TBS의 선임 고문인 데이비드 페인에게 서신을 보내어 지난주 엄포했던 소송 경고를 실제로 추진할 것임을 알렸다. 맥데빗이 보낸 서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애하는 페인 씨께 사전 연락에서 귀하가 언급하신 대로 지난주 램브로스 씨께 보낸 서신의 사본을 동봉하여 전합니다. WCW가 최근 선보이는 스토리라인은 타이탄 스포츠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대중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저는 램브로스 씨로부터 관련 사안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는 관련 이슈에 따른 소송 초안을 현재 작성 중이며 이것은 이번 주 주말 또는 다음 주 초에 정식 제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른 형식들 또는 구제 방법 사이에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예비 가처분 구제를 요청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소송 제기로 인해 TBS와 WCW 측에서 그에 대한 변호를 맡을 담당자를 알려주신다면 그분에게 소송 관련 통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제리 S. 맥데빗 드림. 맥데빗의 초기 서신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타이탄 스포츠는 WCW에서 스캇과 내시가 선보인 캐릭터들이 WWF 활동 당시의 모습들과 상당히 유사한 방식으로 묘사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즉, 무단으로 WWF 소유의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강경한 항의였다. 이러한 WWF 측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WCW는 사내 이메일을 통해 이 듀오에게 부여할 닉네임을 고려 중이었고 당시 논의된 이들의 이름은 각각 배드가이와 엑슬이었다. (6월 12일) 오전 10시 14분 WCW의 부사장인 게리 저스터는 터너 법률 보좌관인 엘렌 모리시 휴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해당 메일에는 비숍이 참조되어 전송되었다. 게리는 해당 이메일에서 가능한 한 빨리 배드가이와 더 배드가이 그리고 엑슬에 관한 상표권을 확인해주길 부탁했다. 그리고 이것들이 신청이 가능한 상태라면
그 즉시 관련 명칭을 등록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다음 날인 6월 13일 목요일 오전 8시 2분, 램브로스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이메일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발신했다. 그 역시 엑셀에 관한 상표권 확인 및 더 배드가이에 대한 저작권 확인을 요청했다. TBS 측이 서둘러 상표 등록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을 때쯤 조금은 다른 기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촌각을 다툴 것으로 여겨졌던 상표 등록 문제가 불현듯 잠정 중단되었는데, 이는 TBS의 개발 및 관리 부문 부사장인 램브로스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램브로스는 사내 이메일을 통해 자신과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선수의 상표 등록을 신청하지 말라는 내용을 전했다. 그동안 WCW 내부는 잠정적으로 스캇을 레이저라몬으로 불렀고, 그들의 나이트로 제작 노트에도 스캇을 레이저라몬이라고 표기해 두고 있었다. 이후 TBS의 법률 부서는 내부 메모로 배드가이라는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그들의 외부 변호사들이 관련 상표 등록을 확인한 결과 이미 다양한 부문에서 해당 명칭이 사용되고 있음을 파악했다. 또한 관련 명칭으로 상표 등록이 보류 중인 건들도 확인함에 따라 이 명칭 사용을 권장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현실성 있는 접근과 조금 더 사실적인 표현을 고려하여 그들의 본명인 스캇 홀과 케빈 내시가 진중하게 검토되기 시작했다. 1996년 6월 16일 일요일, WCW의 연례 PPV 그레이트 아메리칸 배시가 메리랜드주 볼티모어에서 개최되었다. 약 9,000명의 팬이 PPV가 열린 볼티모어 아레나 현장을 찾은 가운데, 해당 이벤트는 챔피언 더 자이언트 대 렉스 루거 간의 WCW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을 포함한 총 9경기로 진행되었다. 이날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배시는 총 10번째를 맞이한 이벤트로 NWA 시기를 제외하면 WCW에서 진행된 6번째 이벤트이기도 했다. 실황 중계를 맡은 토니 쉬바니와 더스티 로즈가 오프닝을 열면서 그날의 첫 번째 매치인 스타이너 브라더스 대 파이어 앤 아이스의 태그팀 매치가 펼쳐졌다. 어느덧 PPV는 8번째로 배정된 릭 플레어와 안 앤더슨 대 스티브 맥마이클과 케빈 그린의 태그팀 매치까지 종료되어 그날의 마지막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메인 이벤트를 앞두고 중계석의 쉬바니가 엔트런스 스테이지에 나와 있는 비숍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비숍은 지난 5월 27일부터 몇 차례 발생한 외부인들의 나이트로 방해권을 언급하면서 해당 이슈를 팬들에게 상기시켰다. 그리고 그들을 스테이지로 불러냈다. 잠시 후 스캇과 내시가 무대 뒤에서 등장하자 관중들은 그들에게 환호를 보냈다. 비숍은 WCW 측이 그들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통보하며 경기가 성사되었음을 알렸다. 그리고 이 경기는 7월 7일 데이토나에서 열릴 배시 앳 더 비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캇이 이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전하려는 찰나 비숍이 이를 멈춰세우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는 마침내 중요한 질문을 그 둘에게 던졌다. 비숍은 그들에게 WWF 소속인지를 물었고, 그들은 각각 아니라는 답을 즉각적으로 내놓았다. 이어서 스캇은 WCW가 뽑은 3명의 레슬러가 누구인지를 알길 원했고, 자신에게는 놀랄만한 친구가 있다며 제3의 멤버에 대한 언급을 전했다. 비숍이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자 스캇은 WCW의 멤버가 누구인지를 말하라고 재촉하기에 이른다. 이에 비숍은 내일 진행될 나이트로에서 그 멤버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답하는데, 그 말에 심기가 불편해진 스캇이 비숍의 가슴에 펀치를 가했고, 곧바로 내시가 비숍을 끌어당겨 스테이지 밖으로 잭나이프 파워밤을 장렬시켰다. 이 충격에 간이 설치된 바닥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비숍은 큰 데미지를 입고 만다. 현장 관중들은 이 모습에 동요하기 시작했고, WCW 관계자들은 그 즉시 쓰러진 비숍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등장했다. 이때 스캇은 자신들을 가리켜 그들이 막 경기장을 떠났습니다라는 멘트를 남기고서 내시와 함께 무대 뒤로 사라졌다. 비숍을 돕기 위해 의료진이 들것과 함께 투입되었고, 중계 도중 쉬바니는 비숍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아나운서 테이블을 벗어나기까지 했다. 그로 인해 더스티 로즈가 홀로 중계석에 남아 마이크를 지켰는데, 사전에 치밀하게 구성된 일련의 진행 상황으로 인해 팬들은 이 모두를 리얼리티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WCW는 공식적으로 스캇과 내시의 이름,
그리고 그들의 팀명을 나이트로 및 PPV에서 지칭하고 있지 않았다. TBS의 법률 변호사는 WWF의 고소가 임박해오자 그들에게 불리할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WCW에 몇 가지 조언을 건넸다. 그렇게 해서 침략자들의 매치가 조금은 늦춰지게 되었고, 동시에 그들이 WWF 소속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키는 세그먼트가 선보여졌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만으로 독이 오른 WWF의 고소를 무마시킬 수는 없었고, 실제로 경쟁사의 소송은 그들의 코앞까지 다가온 상태였다.